7시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7시 정규 방송, 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 컨설턴트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교과 전형으로 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점수 등급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등급 컷을 저희가 어떻게 형성을 했냐면 학생들의 학교 생활기록부와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원 점수대를 평균치를 내서 그걸 갖고 표본 집단을 한 1000개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수의 표본 집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적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성적표는 다 승인을 받은 성적표 한해서만 저희가 작업을 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등급을 빼버리고요. 원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점수대를 형성했을 때 학종의 등급 컷이 형성되는지 이 부분을 교과 전형과 한번 연계시켜 갖고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등급 컷만 보면은 알지 못했던 우리 아이의 점수 분포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대학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지 오늘 서울권대학교를 중심으로 1부 방송을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2부 방송도 할 건데 그것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들, 인하대나 아주대 같은, 그리고 가천대, 경기대 같은 교과 전형이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원점수를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지방 거점대학교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한 3부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대한민국 아마 최초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입시는 다 등급 컷을 보여줘요. 왜? 원점수 분석을 통해서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걸 알고 있는 컨설턴트가 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또 잘난 체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컨쇼는 제가 컨설팅을 한 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12년 됐더라고요. 이번 년이 12년 차예요. 11년이 아니고. 그리고 컨쇼는 되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전국 단위로 정말 많은 회원님들이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컨설팅을 찾아주시다 보니까 정말로 지역 시 단위, 군 단위까지 그런 지역들의 생활기록부 성적표들을 많이 보면서 분석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저희 노하우를 한번 이 원점수라는 걸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 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 전형으로 본 학종 원점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교과 전형이 왜 학생부 종합 전형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교과 전형은 주요 과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주요 과목을 가지고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교과가 비교과보다 뛰어난 학생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과 전형 집어넣으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최저입니다. 이 최저 때문에 솔직히 싹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방에 이제 지역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안타까운 학생들 중에 저는 솔직히 가장 안타까운 아이들이 누구예요? 라고 손에 꼽으라면 이게 이제 요번에 대전 내려가면서 이우성 대표랑 얘기하면서 내려간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의대 준비하는 아이들이에요. 지방에 상위권 애들이 있어요. 정규 라인 애들 1.0, 1.1, 1.2, 1.3 요렇게 정규 라인권 아이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자연계 학생으로서 의대를 되게 많이 희망합니다. 그리고 내신 등급이 그렇게 높다 보니까 당연히 의대를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목표가 뚜렷하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뭐냐면 비교과가 아닌 최저예요. 수능은 하루아침에 잘 보는 이 시험이 아니에요. 정말로 난이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개념과 그 가장 기본을 가지고 3학년 때 문제풀이의 난이도를 건드리면서 EBS를 보는데 이런 거를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수능의 최저예요. 근데 이 최저를 맞추질 못해요.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려고 1.3인데 1.2예요. 1.2나 1.3이면 솔직히 의대 뒤져보면 갈만한 데 있습니다. 지방 교과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저가 너무 높아요. 보통 4개 합 5, 1112, 조금 낮다 1122, 아니면 건의함처럼 3개 합 111.
111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가지고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게 교과 전형을 준비할 때 의대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중앙대 이런 학교들을 집어넣을 때도 다 최저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고 지금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교과 전형을 가지고 안정권을 잡으려고 했을 때 되게 많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시는 게 우리 아이 지금 6월 모평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많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라면 우리 학부모님도 보고 계신다라면 최저를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솔직히 최저 준비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거기에 바로 강남 대치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 만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개통 철학할 때 아마 정시로 확대시키면 서울에 있는 입시가 잘 돼 있는 지역들 중계, 목동, 대치 이런 데가 다시 또 활성화가 되고 학교 선생님의 권한은 또 바닥을 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했던 게 그런 건데 일단은 최저를 준비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저는 필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최저는 진짜 꼼꼼하게 잘 챙기면서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지금 6월 모평, 4월 모평은 중요하지 않아요. 3, 4월,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에 본 그 시험이 있잖아요. 4월 모평이라고 하는 그 시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국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4월 모평은 좀 잘 봤는데 6월 때 완전 개작살 났어요. 왜 그래요? 난이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6월 모평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 유형에 어느 정도 난이도를 건드릴 수 있는지 이거를 꼼꼼하게 분석한 다음에 9월 모평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교과 전형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을 가지고 했을 때 이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교과 전형이 있는 학교들은 교과 전형이 대학교가 발표하는 데이터를 좀 잘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아이들의 수준이 좀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비교과, 면접, 자소서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교과 전형이 있으면 교과로 자기 성적을 가지고 바치는 경향이 나타나요. 안정권을 교과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등급대가 형성된 아이들의 그 숫자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선이 훨씬 낮게 형성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입시 결과를 이제 대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서강대학교는 2점 몇 등급, 2.5, 2.6 이런 아이들이 합격했대요. 그건 1등급부터 4등급, 5등급 그 사이에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아래 숫자가 그러니까 솔직히 등급이 낮으면 낮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특목고 라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입시 결과 등급이 솔직히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해 가십니까? 어머, 죄송해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시 결과를 보시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성균관대학교 분석방송한 거 보여드렸어요. 1등급부터 4등급 이하까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분포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내는지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등급을 보지 말고 어떤 아이들이 지원하고 있는지를 잘 분석할 때 써먹는 거지 우리 아이가 3등급인데 일반고 3등급인데 성균관대학교 한 10몇 프로 붙었으니까 우리 아이도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왜? 그 등급은 일반고 등급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알려드려요. 첫 번째, 저희 내신 성적표 보는 방송이 있어요. 그죠? 성적표 보는 방송 되게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강연에 갈 때마다도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성적표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방송을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 중, 후예요. 이제 밑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초반이 뭐냐면 90점에서 93점, 만약에 80점이라면 80점에서 83점 요 정도가 이제 초반 아이들, 중반이 94에서 97, 후반이 97에서 99점 요런 아이들이 선발된다. 그러니까 초중후가 요 사이에 우리 아이의 점수대가 원점수가 형성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점수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중앙대학교, 외대, 홍익대, 국민대 딱 보시면은 공통점이 뭐예요? 교과 전형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일단 뺐어요. 그죠? 거기는 교과 전형으로 대학 뽑지 않는다 그랬어요.
서성까지도 뽑지 않아요. 한양대부터 뽑는데 한양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패스. 걔들은 그냥 전교 꼭대기 애들 그냥 뽑아요. 뭐 한 1.0부터 한 1.3 사이? 네, 최저가 없어서 그렇게 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중앙대학교는 한 1등급 중반 정도가 들어와요. 한국 외대는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데이터를 세세하게 다 따져보고 있어요. 요번에 한국 외대 교과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에 뽑을 때는 환산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급으로 뽑은 게 아니고 원점수를 통해서 긁어갖고 대학교 환산으로 했고요. 2019까지. 그리고 2020이 되면서 얘네가 환산을 안 하고 단순 등급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1점 몇 등급 이렇게 1.5, 1.6 이렇게 단순 등급으로 갔는데 최저를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외대는 최저가 없는 상태의 데이터가 2020 데이터예요. 그런데 2019는 최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걔네는 등급이 아니고 환산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요번에 2021 학생들은 한국 외대는 교과 등급이 없다. 데이터가 없어요. 다 예측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예측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녹화방으로 저희가 해드릴 것 같아요. 홍익대학교 1등급 후반대 아이들 뭐 1.7, 1.8, 1.9 그리고 2등급 대 아이들도 이게 홍대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홍대가 생각보다 교과가 좀 무너졌어요. 2등급 대가 막 뚫고 들어갔거든요. 요번 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등급 후반대 아이들이 가는 학교예요. 숭실대학교가 1등급 후에서 2초, 숙명여대가 1등급 중후반 아이들, 그리고 숙명여대도 잘 찾아보시면 2등급대가 뚫고 들어가는 학과들 생각보다 좀 있고요. 서울과기대는 2등급 초중반 아이들, 광운대학교가 1등급 후에서 2초. 광운대학교 왜 이렇게 높아요? 최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여대나 동덕여대가 2등급대 초중반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좀 보세요. 우리 아이가 만일 중앙대학교 1등급 중후반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다빈치가 됐건 탐구인재는 솔직히 1등급 중후반 아이들이 집어넣지 않겠죠. 근데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최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래서 중앙대학교 그러니까 방송할 때 알려드렸지만 1등급 후반대 아이들은 솔직히 교과에서 밀리는 건 없을 거다. 날개를 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통이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집어넣을 때는 자신의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런 이제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이 생기부가 어느 정도로 좋은 생기부인지. 그러다 보니까 안정권을 찾을 때 교과 라인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 등급대가 좀 낮은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선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중앙대학교는 1등급 중후반 아이들이 집어넣었다는 건 1등급 중후반 아이들도 학종을 오겠지만 2등급대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등급이라는 게 되게 웃긴 숫자예요. 학교마다의 편차가 다르고 학교마다의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90점대 막 중반이 나왔는데도 2등급을 못 받고 3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가 막 94점인데 3등급.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편차 좋은 학교들. 그러다 보니까 등급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합격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기록부 저희가 원점수를 한번 평균을 내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보시면 보입니다. 죄송해요. 크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넘어와요. 너무 커지면 넘어와가지고, 제가, 요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죄송해요. 자, 볼게요. 이게 등급을 원점수로 바꿔본 거예요. 저희가. 이 정도 아이들의 성적대가 형성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어떠한 표본 집단은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전국 학교를 다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합격한 아이들의 그 데이터를 다 한 건 아니고 저희 컨슈가 가지고 있는 1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중앙대학교는 교과 라인이 1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이 들어와요. 중반 때 보통 1.5, 1.6, 1.7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다빈치 같은 경우 주요 과목은 국영수 4, 국영수 과 그러니까 그 주요 4과목이 보통 아이들이 90점대 중반대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밀리지 않아요. 이거 밀리지 않는 점수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밀리지 않는 점수대 형성한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모자르면 도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랬을 때 주요 과목은 90점대 중반대, 중반이 몇 점이라고요? 94에서 97 사이로 막 점수대가 형성이 좀 돼 있고, 전공 과목이 다빈치는 90점대 초, 그러니까 90, 93, 그러다가 중반 94에서 97, 요 사이로 전공 과목이 막 꽂혀져 있어요. 뭐 우리 아이가 공대를 가는데 수학은 4.5점이고 물리가 97점이고 화학이 90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좀 그 사이에서 하고 그 외의 과목들에는 80점대가 좀 형성이 되는 것들이 보여요. 80점대 중후반 점수들 뭐 85, 80, 뭐 중후반이니까 뭐 87, 뭐 한 85, 86, 87 요런 숫자들이 좀 나타나요. 이거 98이네요. 98 죄송해요. 98입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오늘 조교를 시키질 못해요. 오늘 저희 조교 애들 전화 받다가 다 죽어버린 줄 알았을 거야 아마. 미안하다 조교들아. 자, 외대 같은 경우도 1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때 중후반이라는 거는 교과 내신을 따졌을 때는 1등급 4%대 아이들 중에 중앙인 거예요. 그죠? 한 1.4, 1.5 제가 봤을 때는 한 1점, 그러니까 학과에 따라서 제 3국어 같은 경우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란, 몽골 이런 데는 한 1.8, 1.9까지도 열릴 확률이 있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90점대 초 아이들이 생각보다 합격선을 되게 많이 끊었어요. 그러니까 90에서 93점 주요 과목은, 그리고 전공 과목이 솔직히 분석이 안 돼요. 90점대가 되게 형성이 잘 돼 있는데 후반, 중반 뭐 골고루 정말 잘 섞여져 있었어요. 80점대도 솔직히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과목들이 80점대를 좀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저희 눈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90점에서 80점대 중후반 이렇게 점수대가 좀 형성되는 게 외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홍대는 주요 과목이 90점대 초반, 그리고 전공 과목은 90점대 초반에서 80점대 아이들도 있고 80점대 중후반, 그리고 그 외 과목들은 80점대가 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 때는 교과전형의 대학교가 데이터를 발표하잖아요. 교과전형보다 절대 학종은 높게 점수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전형보다 낮은 내신 등급대가 형성되는데 원점수로 봤을 때 이 정도 점수대가 합격선을 그냥 형성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컷이 아니고요. 평균으로 충분히 합격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원점수대가 지금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은 90점대, 만약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90점대 초반에서 80점대 중반, 뭐 84, 85, 86 이런 아이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고,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90점 초부터 80점 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 생기부가 생각보다 점수대가 되게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생각보다 점수대가 되게 잘 형성되어 있는데 합격했다라면, 어떤 학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대가 미친 듯이 다 높게 형성 안 됐는데도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광운대학교예요. 그래서 광운대학교는 교과전형이랑 학종이랑 아이들의 수준이 진짜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서울여대나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그냥 성적표에 90점짜리 조금 있고 80점으로 쫙 좀 아름답게 도배했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해볼만 학교다. 그러면 이 학교가 아닌 가천대나 경기대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들, 이 대학교들보다 대학 레벨이 좀 더 낮은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한성대나 서경대나 삼육대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점수대보다 90점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80점대로 우리 아이가 점수대를 좀 형성했다라면 그래도 한번 학종으로는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등급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의 성적표에 지금 나와 있는 원점수를 좀 따져보세요.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1대1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 지금 2.6등급인데 어느 대학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2.6등급이 아닌 주요 과목과 전공 과목, 그 외 과목들의 성적 분포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잘 따지면서 보시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급만 가지고는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다고. 일단 이게 학업 역량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말고도 전공 적합성도 봐야 되고요.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인성평가, 그리고 이 성적 안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절대적이지 못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적 추이 발전 가능성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에 우리 아이 성적이 얼마나 향상되고 발전됐는지는 이 데이터 안에 집어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으로 보여드리면 어차피 학교마다 수준이 다르고, 그리고 아이들마다 또 이런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정도 원점수, 그러니까 원점수가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보시면 등급을 일단 빼고요. 원점수만 보면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좋은지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방향의 기준은 잡지 않으실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저희 컨쇼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님들을 위한 전용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3 학생들을 이제 상대로 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소개서 어떻게 생활기록부에서 라인을 구성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자소서를 라인을 짜서 쓰면 좋은지, 어떤 학생들의 자소서가 진짜 좋은 자소서인지, 이거를 1교시, 2교시, 3교시로 해서 2주 간격으로 7월 19일, 8월 2일, 8월 16일 저녁 8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도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구성해내는지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님들을 위해서 전용으로 저희가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프리미엄 회원님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프리미엄 회원은 저희가 라이브 이제 무삭제본 다시 보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라이브 방송은 라이브로 오신 회원님들을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이걸 녹화 방송으로 그대로 무삭제본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쁜 시간 내서 저희 쪽으로 오신 회원님들한테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오픈을 하지 않는 게 이제 규정이었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요청이 되게 많았습니다. 학생들도 그러고 라이브를 못 봤다, 좀 보여달라, 그리고 녹화방 봤더니 편집이 돼 있는데 편집 안 된 게 보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프리미엄 회원 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회원님들이 가입해 주시면서 그 보답의 인사로 저희가 프리미엄 회원님들을 위한 전용 특강 수업을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날짜는 공지를 저희가 컨쇼 홈페이지에다가 또 했고요. 유튜브 게시판에다도 올렸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 데이터가 있으면 교과 전형보다는 무조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낮게 형성이 됩니다. 내신 등급 컷이 낮게 형성되는데, 그 내신 등급 컷이 이제 좀 안정권을 형성하는 아이들의 원점수를, 등급이 아닌 원점수를 오늘 보여드렸고요. 지원하시는데,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대1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